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카드깡으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대해서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금융법 제70조 3항 2호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람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사람을, 또한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 또는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가 전형적인 카드깡이 되고, 카드깡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물 거래가 없는 카드 할인, 신용카드로 위장 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을 현물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드깡이란 물품 또는 용역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후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사소한 조치만 취했지만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인 것이라면 사기 방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면서 가짜 매출 전표로 만들어내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한 뒤에 수수료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나머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른바 지원금 깡이 기승을 부려 더욱 이슈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였지만 이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이기에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이들이 급증하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기도 하며, 그뿐만 아니라 지원금 깡을 해주는 것이 정보를 꿀팁이라며 공유하기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10만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 7만원으로 달라라는 카드깡의 요구를 뿌리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하에 카드깡이 진행되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분받게 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할 경우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만일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카드깡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국가에 환수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나오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요컨대 최근에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카드깡이 특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조건에 충당하지 못하였거나 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모자랄 경우에 급한 마음에 카드깡에 손을 뻗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원금깡 상황과 다르게 전문 카드깡 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불법 대출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카드깡을 해주는 대출업체가 따로 있으며 SNS나 개인 블로그 등에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광고 건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업체는 카드깡을 할 경우 수수료를 대폭 낮춰 현금을 많이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곤 합니다. 사실 돈은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카드깡 광고 후에 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부분은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고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사안이며 불법적으로 이 행위를 이용했을 경우는 5년간 금융거래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카드깡을 계획적으로 취득하기에
행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실무상 합법적인 대출인 줄 알고 생각해 행했다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영업자의 경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 판단력이 흐려져 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닐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요컨대 카드깡을 해놓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이외에 더 사기죄나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생기사 김철중이었습니다. 형사고소장, 탄원서, 진술서, 반성문, 의견서 이런 거 쓰실 필요 도움이 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벌써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생형사 김철중입니다.